안녕하세요. 논알론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처음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국회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 등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최근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변경했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근거 1. 탄핵 심판의 본질은 헌법 위반 여부 판단. 탄핵 심판은 공직자의 헌법 위반 행위가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형법상 내란죄와 같은 형사범죄는 탄핵 심판의 직접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 사법부가 다룰 문제로 분류됩니다. 근거 2. 박근혜 탄핵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뇌물죄와 같은 형법 위반 여부는 심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헌법 위반과 민주주의 훼손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근거 3. 헌재 입장.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일부 탄핵 사유를 정리하거나 제외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국회 의결을 다시 요구한 전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를 제외한 국회의 선택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이 저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반발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에 결론을 내려고 지금 심리 일정도 주 2회 배정해서 4월 이전에 어떻게든 결론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심판 당시와 유사한 속도로 당시 헌재는 약 90일 만에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측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어떻게 해서든 헌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안인 만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의 말로 팩트체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 위법하다는 것 아닌가. 법적 평가는 헌재에서 하겠다. 재판관들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도 중요 정치 현안을 팩트 중심으로 전달해드리는 논알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